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3.4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1997.53으로 2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500억 가까이 밀려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1,200억 그리고 2,100억대의 순매도를 합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코스닥 상승의 불길을 좀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1% 가까이 올라있죠.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16억 원 순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212억 원으로 오늘은 개인의 순매수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5.1원이 올랐습니다. 1089.2원입니다. 네, 오후 2시 저희 샘플러스 멘토분들께서 항상 여러분께 투자 전략을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옐로우칩으로 기회를 엿본다. 바이오 IT 부품주의 달인 골든아이 클럽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골든아이 무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전장에 이제 11시 정도에 이제 잠깐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오전장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수급은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현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3,5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잠깐 이제 장중에 이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시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지수 방어적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도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상승의 어떤 주요 역할을 했던, 시가총액 상위 5위권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다소 이제 상승이 좀 버거워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 쪽의 어떤 순환성 매매가 지금, 순환성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장을, 좀 견조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하고 좀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어제는 이제 장 막판 무렵에, 외국인들 기준으로 해서 선물과 관련한 롤오버가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지수를 종가 무렵에 13포인트 정도 기술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좀 부담이 좀 작용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강세와 연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나타났던 또 한 가지 문제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괴리 현상인데요.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걸 확실하게 이제 돌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잡으면서 이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좀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기관의 매도 규모입니다.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들은 지금 하루도 지금 쉬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거래소 역시도 기관들이 이제 매도 규모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 아마도 이제 긴급자금, 그러니까 추석과 관련된 대규모 이제 자금의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기관의 펀드 환매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관의 매도세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지금 거래소에서 3,500억 정도 사고 있지만, 결국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을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올리기에는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부담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전일 하루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8천억 정도면은 상당히 큰 규모가 일단 들어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폭발적 수급이 지금까지 어떤 패턴대로 이어지기는 조금 한계를 보인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이제 그 파라다이스니 아니면 뭐 이제 그 파트론이니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중국 수에 관련해 가지고 뭐 굉장히 그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이탈을 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이제 그 4위권대, 5위권대로 지금 밀려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 내부에서 어떤 포트 조정의 어떤 재편 작업들이 있다. 시가총액 재편 작업들이 좀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밀려 내려오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서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총의 어떤 변화가 위쪽으로 이제 계속 좀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그 시가총액 대열에서 이제 2위권까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결국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어떤 그 중소형주 내부의 포트 변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에 약간 매도 규모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전체적인 방향은 매수 쪽의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의 어떤 상위의 변화들이 좀 생긴다. 이것이 이제 종목 내 중소형주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부분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지금 이제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게 이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메디포스트가 지금 바닥에서 돌아 나왔던 거는 크게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재료가 발표되면서 강하게 거래량을 형성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만 전체적인 하락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바닥권 확인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기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더 큰 폭의 좀 하락을 했었던 거죠. 24만 1,000원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반등과 하락을 연속을 하면서 이제 했다가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오는 게 아니냐. 결국 그렇다면 그 중소형주의 어떤 종목군들의 지금 저점권은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진입하는 종목들이 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 중소형주의 변곡점을 찾아내자. 중소형주의 변곡점을 찾아내서 턴하는 시점이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그러니까 지금 메디포스트를 지금 매매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형성되면서 종목별 중소형주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여러 쪽에서 이제 포진을 해서 최소한 중소형주의 지수의 하단을 좀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여러 구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힘의 방향은 분명하게 대형주 방향에 좀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형주는 오전장에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현재 구간에서 안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률, 그러니까 사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수익을 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구간이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 움직임들이 순환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연속성을 못 갖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서 올라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좀 제시해드리는 것이 대형주는 지금 어차피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참여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늦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대형주의 움직임은 그냥 흘려보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쪽이냐라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의 변곡점을 찾자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상으로는 빠르면 뭐 조금 이번 주부터 올 수도 있는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 초부터 올 수도 있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졌다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2차 전지 쪽의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분류되는 그 풍력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들 종목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잡고서 먼저 돌아오는 종목들의 어떤 방향성 변화, 포트 변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매도를 이용해서 포트를 정비하는 전형적인 시점으로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런 쪽에서 중형주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전제를 깔아야 될 게 성장성이 전제가 되는 종목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요 정도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 역시도 무방이 진행되니까 무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고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신승용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현 시장에서 관심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예, 뭐니 해도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순매수, 매수세 행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환율.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상승 기조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타 증시하고는 다른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오늘도 3,000원 넘게 코스피에서 사들이고 있던데요. 자, 이런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는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 기조 이 부분 한 보름 넘게 지금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외국인이 11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주 연속 순매수 나타나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이후 10조 원 매도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변화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외국인들이 살 여력은 10조 원 이상, 그러니까 5조 원 이상 지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외국인이 매수를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업종, 지금까지 있어 왔던 외국인들의 집중되었던 경기 민감 그리고 시총 대형 업종 대표주 중심의 매수세에서 과연 이 부분이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집중 현상이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확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이 다만 조건부 확산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조건부 확산이라 하면 일단 타업종, 경기 민감자는 타업종으로의 확산보다는 동일 업종 내에서 이등주 그리고 주변 업종으로의 확산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경기 순환상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모멘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겠느냐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모멘텀이 특히 유로존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유로존 가장 크게 치우쳐 있는 업종, 결국은 조선업종과 기계업종이다라고 딱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업종, 오늘도 이제 조선업종의 전방 산업인 조선 기자재 산업의 어떤 상승 상황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기계업종 마찬가지 기계 부품 쪽으로 지금 현재 업종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매의 성격, 순환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면서 전체적인 업종 내에서의 종목 확산 가능성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되는 점이 있겠죠. 지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시장 내에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선을 지금 앞두고서 다소간의 힘겨루기 양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0선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지수대를 그대로 묶어 놓고 대표 업종이 아닌 이제 2등주, 3등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가능하다면 제 판단은 지수는 그대로 당
당분간 좀 묶어지면서 2등주, 3등주 지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업종 대표주가 아닌 이제 업종의 2등주로의 확산 가능성 한번 염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업종 2등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제 뭐 조만간 2000선에 안착을 할 것 같습니다. 2000이 안착하고 난 이후에는 뭐 조정을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 한동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00선 안착 이후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2000선 안착 이후에는 다소의 좀 횡보 양상은 분명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으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고요. 그 지수가 2000선이 넘게 되면 어쨌든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간 시장 내에서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원화의 강세 부분, 물론 이제 그 오늘 오전에 외환 단국에서 외환 시장 내 개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 다소간 시장에 좀 루머로 돈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환율 이제 그 1,050원 지금 그 54원이 올 연중 최저점이었습니다. 이제 54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환율 관련 결국 두 가지겠죠. 수출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 채산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냐의 그런 여부들 지금 현재 그 두 가지가 서로 간 팽팽히 맞설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1,1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1,090원 밑에까지 내려온 지금 이런 상황.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환율에 대한 쟁점, 논란, 가속성 이런 부분들 한번 염두하시면서요. 점차 분명히 숨고르기 양상은 진행될 것이다. 그 숨고르기 양상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부분은 환율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이제 업종 2등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당연히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갑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데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코스닥이 달려주나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좀 코스닥 쪽의 매기 이동 가능성은 다소간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전체적으로 시장, 이제 우리 거래소 지수가 다소간 좀 횡보 양상, 지금 현재 2000선을 눈앞에 두고서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코스닥이 분명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서 만에 하나 거래소 지수가 같이 빠져준다면 코스닥 의 하락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거래소가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만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좀 낭패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 기대하는 코스닥에 대한 시나리오는 결국은 그 거래소 지수, 코스피 지수가 횡보 국면을 보이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그 더 이상 먹거리를 찾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코스닥으로 서서히 관점이 매기가 이동되는 그런 방향을 기대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일단 최우선 조건은 거래소 시장의 안정화다라는 것. 거래소의 급등 시에도 역시 코스닥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가 일단 횡보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때를 좀 기다리는 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살펴야 될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우리 환율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환율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와 맞물리면서 원화의 강세 계속 나타나고 있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환율에 대한 논란 가속화될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올해 최저점 1,054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1,088원 지금 현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085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났었죠. 지금 이제 그 1,080원대 결국은 수출이 많은 기업들에는 원화의 강세 그렇게 달가운 입장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경제 펀더멘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의 강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테고요. 하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유입 만에 하나 원화가 다시금 약세로 돌아선다면 유동성 유입은 다시금 유동성 유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원화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계속 좋을 것이냐? 거꾸로 이제 수출의 채산성은 분명히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1,050원을 전후한 환율의 얀명성 논란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면서 이제는 환율의 변화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 큰 그림에서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지난주부터 새롭게 조선업종 편입을 시켰습니다. 조선업종 그리고 통신업종을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통신업종 제외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그대로 계속해서 10% 유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업종 오늘도 이제 그 조선 전방산업까지 지금 확산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선업종 일단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는 이렇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조선업종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가 다소간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좀 고민거리가 됩니다. 자동차 엔화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우리 자동차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자동차 업종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한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 강세 추이와 엔화의 약세 진행 중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심화된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 비중을 없애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총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것,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버릴 때는 아니다라는 것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IT 업종 버릴 수는 없습니다. IT 오늘도 이제 애플 컴퓨터의 신제품 발표가 나타나면서 시장 내 좀 실망감 있었죠.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상대적인 이제 그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둔화되지만 이 부분 어쨌든 실적 고성장은 지속된다는 면에서 IT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산주와 지주사 이 부분 계속 좀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리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업종들이라는 거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컨텐츠 업종 일단 20%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 가장 맞물려 있는 업종이 컨텐츠다라는 것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테마톡톡 코너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게임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게임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게임주가 다시금 상승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좀 오랜만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신작 게임의 흥행 부진과 실적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한동안 크게 부진했던 모바일 게임주들이 서서히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플랫폼 론칭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잃었던 시장의 신뢰를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게임빌과 컴투스의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좀 늘었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나 카카오톡에 지불하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지 않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의 좀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게임빌이나 컴투스 그리고 PC 게임의 대표주자죠. 네오 위주 게임주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감이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주 앞으로 좀 이런 상승 시도가 상당 기간 이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경쟁이 좀 심하기 때문에 공들여 만든 게임이 인기를 얻더라도 또 다른 게임에 근데 좀 묻히고 많은 일이 좀 빈번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같은 한계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이 북미나 중국 시장에 직접 게임을 론칭하는 형태도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임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SNS 업체죠. 모바일 게임 사업 확대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위메이드하고 게임빌이 페이스북을 통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통한 게임 출시의 효과와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시장에서도 섣불리 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용자가 많은 매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일단 뭐 국내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성공 전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페이스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성공 전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좀 봐야겠죠. 워낙 그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게임 하나가 흥행에 성공을 해도 막상 게임사에게는 남는 게 없다라는 업계 분석이 있는데 주요 게임사들의 그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카카오톡에 지나치게 좀 의존했던 구조와 수수료 구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서비스가 개시되면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 조율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규제로 위반했던 정부가 조만간 게임 육성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 또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의 이점 기준을 좀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같이 정책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침체를 겪고 있는 게임주에게는 좀 단비 같은 소식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 시점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주 중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어디일까요? 워낙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요. 고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종목은 오늘 게임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13만원대부터 주가가 유상증자 이슈, 그리고 실적적인 악화로 인해서 거의 반토막까지 하락을 했는데, 6월 25일경부터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와서 개인분들이 지금 바닥인가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하가 한 번 더 있었죠. 지난 8월 초에 또다시 급락을 하면서 주가는 53,8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모멘텀 보조지표죠. RSI라든지 MACD 오실레이터 이런 보조지표들의 모습이 서서히 하락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적으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3,800원 정도에서 1차 바닥을 잡아주고 바닥을 잡아주고 난 이후에 이번에 바닥을 잡아주고 난 모습이 54,100원이기 때문에 서서히 쌍바닥을 완성을 하고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지지라인들이 현재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매수해도 뱀직한 가격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는 56,000원 정도 부근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쌍봉 구간이죠. 한 6만원대 부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저점을 현재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강하게 이탈 시 한 54,000원 부근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걸로 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주에 관해서 테마를 짚어봤습니다. 이득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허브업 반도체는 마이너스 1.7% 손실입니다. 카프로 한국토지신탁이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손실폭이 좀 큽니다. 비상교육이 손절가 터치 마이너스 9.4%인데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프로 이정복 대표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을 오늘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토지신탁 수익률이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높은 폭은 아니고 현재 오늘 조금 오늘 소폭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주간에 이제 종목에 대한 변화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한 1,700원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좀 늘었다는 수급상의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고요.
지난주 종목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격은 1,700원대지만 이 시가총액이 한 4,500원대 코스닥 종목 중에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좀 1,000원대 가격 대비해서는 좀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움직임 안에서 추세적인 상승 바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간에 좀 위축됐던 어떤 국내 주택시장이나 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도 요 바닥권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좀 그간 부진했던 이 건설 사업 환경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 역시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주택시장이 좀 회복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당분간 수혜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에 한 7년간 9.7%대의 투자 수익을 얻는 1,000억 원대의 리츠를 운영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다변화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개드린 단기 목표가로 한 1,900원대 정도 바라보시고 안정적으로 좀 홀딩해 가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은 오늘 NHN 엔터테인먼트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들 시장에 관심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좀 지분 관계로 좀 회사 구도를 설명을 드리면은 2008년도에 NHN이 웹젠을 인수를 했었고 올해 8월 1일에 그 네이버가 현재 NHN에서 그 네이버가 한 게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 NH 엔터테인먼트가 웹젠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모회사로 두고 지난달 8월 29일 신규 상장하게 됐었고요. 인적 분할 이후에 그 네이버는 기존 포털 사업을 그 메신저 사업과 영위를 하고 있고 NH 엔터테인먼트는 한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싱한 그런 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여타 다른 동종 게임 업체 대비해서는 확률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은 현재 기존의 어떤 규제 대상이 됐던 웹보드 게임 중심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 30여 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일본 라인에서 또 인기를 누리고 있는 포코팡이라는 이 퍼블리시 게임을 퍼블리시 계약을 해서 국내 카카오톡을 통해서 출시하는 이 모바일 게임으로의 신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변화 중에 있고요. 덧붙여서 그 전제로 말씀드렸던 그 웹보드 게임 향후에 그 법제처 쪽에서 어떤 심사 등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조금 완화된 방향으로 심사를 통과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또 실적 성장에 제한을 뒀던 매출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요. NH 엔터테인먼트 그 목표 주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간 보고서 내용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웹보드 게임의 가치는 7,800억 원대, 그리고 PC 온라인 게임의 가치는 한 3,200원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가치는 한 1조 3천억 원 규모로 합산 가치 한 2조 4천억 원 규모로 그 NH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PER 한 14배 기준으로 보면은 한 16만 원대를 적정 가격으로 보는데 현재 한 11만 원대는 PER 10배 정도 되죠. 그래서 현재 게임빌이나 컴투스, 위메이드, 조이맥스 같은 그런 모바일 게임 업체 평균 PER 20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시장도 최근에 그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시점이라 업종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 역시 수급상 한 10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기간 매수세도 좀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기대하고 오늘 종가 부근에 좀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 최근에 어떤 실적과 주가가 좀 같이 가는 어떤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목표가로 한 13만 원대 정도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10만 원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절가 10만 원, 목표가 13만 원 정도를 잡으시고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 종목 돌직구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간밤에 미국장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증시 다시 상승 전환했죠. 바로 이제 글로벌 악재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그 해소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오늘 국내 시장도 상승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리아 측은, 일단 러시아 화학무기 폐기 제한 수용을 했고요. 또 프랑스의 경우는요, 또 시리아의 이제 화학무기를 전부 이제 수집하자는 그래도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한 예정에 있습니다. 뭐 미국 역시 이에 대해서 그래도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로써 시리아 사태가 이제 군사적 해결에서 그래도 외교적 해결로 선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해당국에 대한 경계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호재가 들리고 있는데요. 또 중국 경제 지표도 모든 분야에서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좀 힘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산업 생산 포함해서 또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등 모두 증가했는데요. 또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은 듯합니다. 그래도 감세와 함께 그래도 철도 투자 진행하면서 그 반응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그래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급등하는 성장세에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 또 넘어가면요. 애플, 오늘 아침부터 애플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애플이 지금 아이폰 5S와 5C를 동시에 공개를 했죠. 지금 홈 버튼으로 지문 인식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애플이 좋아하는 혁신, 그다지 이번에도 마땅히 그렇게 혁신답지는 못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관련 종목들 중에 슈프리마를 포함해서 크루셜텍 등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 받으면서 그래도 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외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애플 신제품 효과 자체가 출시 효과 자체가 좀 크지 않게 적용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포함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좀 IT 신제품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이에 맞춰서 반도체 업종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대 같았으면은, 반도체 업종도 주목받아야 할 만한 업종이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 좀 문제가 있죠. 지금 PC용 D램의 경우는요, 하이닉스 공장 화재로 인해서 하반기 공급 부족이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모바일 D램 역시 수요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힘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이 겹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중국 시장에서도요,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 경쟁 심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렇게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업종들 마진율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업종에 투자에 들어가실 때는 그래도 조금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주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에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틱 운임지수의 경우는 연중 최고치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에 지금 투심을 더욱더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방 사업들이 이제 업황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그래도 지금 풍력을 포함해서 전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단조 업체들 역시도 주가가 동일한 상승세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현 BM을 포함해서요, 태웅도 있겠고, 현진 소재 등이 있겠는데, 선박 수주 늘어나면서 선박 엔진 단조품 이외에도 여러 단조품들이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되겠죠. 중국과 유럽 경기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그런 전제가 깔린다면 매수 유효한 업종이라고, 계속적인 매수가 유효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추격 매수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정시마다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이, 지금 신규 매수 시에는 조정시마다 조금씩 담아가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관련된 건데요. 드디어 이제 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이 된다고 하죠. 당분간은 경영 상태 회복 위해서 분발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발하면서 뛸 건데, 그래도 해당 업체들 이제 악재가 사라진 만큼 그래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일 무난한 흐름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바로 이제 이번 동시만기일 순차익 잔고 자체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외국인 물량도 크지 않습니다.
뭐 현재 스프레드와 이제 베이시스 모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뭐 차익거래 면에서는 뭐 매물 출회할 가능성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로 나서기보다는 그래도 롤오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요, 지금 신흥국들과 비교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비차익 면에서도 뭐 순매수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 신중해서 나쁠 건 없겠죠. 내일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뭐 간밤에 해외 뉴스들도 좀 한번 보시고 뭐 내일 장 한번 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마감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수 거래일 동안요,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동남아 신흥국 시장 휘청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안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매수 종목들, 지금 기관을 포함해서 지금 80%가 대형주입니다. 뭐 일부 기관에서는 뭐 실적과 성장성 기반으로 한 뭐 종목들의 경우는 뭐 길게 보면서 중소형주 사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뭐 대형주들의 경우는 뭐 IT, 뭐 조선, 건설, 화학, 철강 등이 뭐 대표적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이쪽에 대형주 쪽으로 조금 종목을 편입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실적이 기반된 중소형주의 경우는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업종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고수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전부 빨간색 등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내일 중에도 2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달성 시에 뭐 200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지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아직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 지금 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외국인 주도된 매수세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으로 작용하기보다는 2000포인트에서 지지가 되면서 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 참 좋은 레저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 참 좋은 레저 제가 가지고 온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 좋은 레저, 지금 현재 날씨도 선선해졌고요. 이런 날 이제 여행과 이제 레저 면에서도 굉장히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여행 관련주들 다소 침체되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 와중에도 지금 현재 뚜렷하게 실적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기대하게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참 좋은 레저 여행사 부분에서는요, 2분기, 참 좋은 여행에서 실시한 2분기에 그 공격적인 지상파 광고가 이제 3분기에 여행사업 매출액 면에서 그리고 전년 대비 40% 증가를 이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참 좋은 레저의 경우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래도 각각 33% 그리고 125%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또 일단 올해는 추석 연휴가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의 출국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한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가 브랜드 자전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참 좋은 레저 자전거 판매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참 좋은 레저 지금 최근에 차트를 잠깐 보시고, 최근에 지금 3거래일 지금 9,000원 초반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지금 기관, 금융투자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적인 순매수세 기록하면서 9,000원대 가격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면에서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종가로도 무난히 매수 들어가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을 지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가 10,000원을 지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0,000원 이후에는 그래도 호가 단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그 전 상황에서도
봤을 때 10,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무난히 11,000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도 10,000원을 목표가로 지정을 하고요. 10,000원을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움직임을 봐서 그래도 11,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1차적으로 종가 매수 들어가시고요. 10,000원까지만 일단 1차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또 해봐야겠죠.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55%가 현금으로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이 한 10에서 5%까지 비율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 ICT가 25%, 삼성 SDI 19.1%로 두 자릿수 수익이고요. GS도 올라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제자리 걸음이고 인프라웨어만이 12% 손실이 나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해보죠. 네, 포스코 IC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 지금 현재 10,000원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10,000원 이상, 1,5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래도 9,0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 굳이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거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다 한 주만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도 10,000원은 다시 한번 터치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포스코 ICT 한 주 더 한번 홀딩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는요, 지금 현재 지금 3거래일 전에 그래도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매도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좀 루머가 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 그래도 탄탄한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역시 홀딩하시고 목표가 도달하는 데까지 좀 홀딩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GS 역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GS도 지금 오늘 현재 뭐 밑구리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추세 깨지 않고 가는 모습 연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역시 홀딩 하신다면 그래도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텔레콤 말씀드리면 좀 SK텔레콤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지금 현재 소폭 손실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지금 현재 뭐 91선 지지받고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91선 지지받지 못하고 또 하락 전환한다면은 무조건 손절가에서 일단은 먼저 손절가 터치하게 된 경우 91선 깨고 내려가 손절가를 터치하는 경우는 바로 손절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웨어 지금 매수하고 나서 계속 기관 매도가 속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오늘 조금 밑골에 달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손절가 짧게 잡은 만큼 그래도 투자 원칙 지키자는 의미에서 인프라웨어 이번에는 그냥 손절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5%입니다. 지금 5가지 종목이 지금 10에서 5% 비중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죠. 네,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참 좋은 레저가 신규 편입이 됐고요. 네,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그 동그라미 판 안에 인프라웨어가 전량 매도가 됐고요. 그 칸 안에 참 좋은 레저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님께서 오늘 참 좋은 레저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